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수생TV 경물치지 제25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한폐렴 그 이후의 세계라는 내용으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무한폐렴은 벌써 3개월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화 즉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어서 유럽을 비롯해서 물론 아시아는 물론이고 남북미 오세아니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의료체계의 붕괴와 같은 그런 참혹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정부는 초기에 전염병 유입 방지 대책에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마치 전염병 대책에 성공을 거둔 것처럼 과시하며 자랑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우리 비슷한 다른 나라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지에 비하면 수십 배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상당한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과 관계되는 첫 번째 얘기로서 이 질병 본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무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 계통이 아닌 RNA 계통이라서 변이가 너무 쉽게 되고, 그리고 예측 불허의 성격인 탓에 아마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점이 이미 이 질병이 토착화되고 정착화되어서 어쩌면 우리 생활에서 이제 일반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일상화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 예측됩니다. 물론 저는 의학자도 아니고 의료 종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합니다만, 저의 예측으로 볼 때는 그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숱하게 발생이 되어서 아마 우리가 종말론적 상황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정확한 예언서라고 볼 수 있는 성경에도 말세론적 상황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이나 기타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처처의 기근, 전쟁, 온역이라고 하는 이 질병과 관계되는 내용을 반드시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은 어쩌면 가장 손쉽게 인간이 자멸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과 같은 이런 사태에 있어서도 인간의 오만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그런 과대 평가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바이러스 하나에 질병이나 건강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나 인류의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른 형태로 또 다른 내용의 질병이 계속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사스나 메르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를 보면서 이와 같은 내용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경제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를 어렵게 했습니다만, 이 간단한 바이러스 하나로서 세계가 경제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나라는 아무래도 무한폐렴의 발생 당사국인 중국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이 무한폐렴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붕괴되는 상황이 올 것이며, 아마 공산당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까지 몰릴 것입니다. 결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인데, 이미 여러 곳의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이 달러화 위조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질서를 위협받게 되는, 어쩌면 최악의 상태로 가는 하나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북방에서부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군대가 뭐 이런 등등의 기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남진하해, 즉 남사군도를 비롯해서 세계 해상로에 대한 중국의 도발이 결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세계의 상황은 동북아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공발 달러 위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폐렴 사태는 EU 공동체, 즉 유럽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서 EU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지금 이 폐렴 사태로 인한 유럽 경제의 충격은 어느 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유럽 공동체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몰려갈 것입니다. 다음, 이 나라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이 나라에서는 좀 더 일찍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인간을 꺼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타성이 붙어서 점차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상황으로
인간들의 생활 습성이 바뀌어 갈 것이라는 부분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깥 세상이 너무 조용합니다. 어쩌면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정적이 흐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맘때면 춘투니 뭐니 하면서 붉은 완장 두르고 머리띠 두르고 고함고함 지르던 근로자들이라 할까 노동자들의 춘투니 뭐니 하는 그런 소란스러움이 없는 것도 또한 특이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무한폐렴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 번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